이게 앞으로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전혀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혀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내가 알아야만 관심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어 지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먼저 저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현재 한국의 클라우드원의 이제 교육위원회에 강사로 이제 어, 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버원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룹장이 맞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클라우드원을 전달받고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처음 뭐 이런 그룹장직도 처음이고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해서 사업을 구축하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중 강의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게 요 동그란 화면에 눈을 마주치고 아무도 없잖아, 그죠?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속된 말로 머리가 맹해져요.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도요,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중강의 전에는 이게 가슴이 막 떨립니다. 예. 이게 메인 타이틀에 이제 크라우드원에 탑승하라, 메타버스에 탑승해야만이 앞으로 편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크라우드원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고요. 이 메타버스 세상이 앞으로 엄청나게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원이 앞으로 어떻게 시간 속에서 성장을 하고 메타버스의 이 사업 아이템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이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흐름을 잘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플랫폼의 어떤 성장 방향하고 결국 지금 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을 다 연결을 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블록체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사기치는 그런 코인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코인을 발행을 안 했어요. 진짜 뭐 이름도 없는 이런 회사, 유령 회사에서 이런 코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쳤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99%가 사기였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괜찮은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NFT라는 대체 불가능 토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크라우드원도 이 대체 불가능 이 토큰에 진출을 이제 하죠. 지금 뭐 단톡방에 픽스 토큰 많이 시끄럽잖아, 그죠? 네. 자, 먼저 크라우드원은 간략하게 너무 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걸 떠나서 어떤 회사인가? 네. 한마디로 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공동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있죠.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그죠? 아마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요즘 막 뜨죠. 예. 그 카카오, 네이버. 우리나라 쿠팡 이런 회사들도 플랫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배민도 플랫폼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들이 머리를 잘 굴려서 야, 이런 플랫폼을 하면 앞으로 비전이 있고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으로부터 8년, 10년 전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을 뭐 탑승하라, 플랫폼을 해라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대단한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뭐, 저 같은 사람을 뽑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원이 가만히 봤더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빨리 모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엄청난 유저들을 확보했더니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요. 이 플랫폼 안에 제2 회사가 이렇게 런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저가 많아지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카카오 메인 창에 광고를 시작하게 되죠. 카카오톡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키시면은 다 안 보시겠지만은 메인 창에 이렇게 보면 오늘 또 광고가 떴네, 그죠? 예. 첫 비트코인 축하고 뭐 2만 원. 이게 뭐 기업 광고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 근데 이게 이제 비즈보드 상당 광고인데, 자, 카카오톡이 회사를 설립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2010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자, 9년 동안 왜 빨리 이 광고를 안 했을까요? 회사를 설립하고 9년 후에 이 비즈도 상당 광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런 다음에 유저를 모집하고 여기에 광고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 광고를 한번 올려보니까 실질적으로 9시 메인 앞에 그 광고가 제일 비쌌잖아요. 사실 TV 광고가 제일 비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나오고부터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TV 광고를 떠나서 이 스마트폰에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틱톡 카카오가 여기에 이제 유저를 모집해 놓고 여기에 공짜 문자 플랫폼을 구축을 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접속하는 이 트래픽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구글에 들어가면. 이 트래픽이 하루에 이제 뭐 수천만 명이 이렇게 접속이 되고 보내고 하는 그 내용이 뜨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 트래픽을 보고 여기에 광고를 올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래 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번 이 접속되는 이 사이트가 카카오의 메인 화면이 그리고 구글의 메인 화면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의 메인 화면 이해되시죠? 여기에 광고비가 가장 비싸지는 거죠. 네, 가장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광고비로.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80에서 90%의 순이익을 광고비로 거둬들인다는 거죠. 진짜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사실 뭐 15년, 20년도 안 됐죠.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순이익을 벌써 추월해버렸거든요. 근데 직원이라 이렇게 따져봐도 5만 명이 안 될 거예요, 페이스북이. 즉,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카카오 아시죠?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카카오라는 회사가 제휴사를 만들었죠. 지금으로 또 한 4, 5년 정도 됐나요? 우리 카카오뱅크, 그죠? 그런데 원래 상장을 하게 되죠. 상장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살짝 내렸습니다. 나라에서 좀 길들이기 한다고 좀 때렸더니 주식이 좀 내렸는데,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30조 원이라죠. 30조 원. 30조 원이라는 돈은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 국민은행이 20조 원이래요. 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10년도 되지 않은 이런 기업에서 어떤 은행업에 진출을 했는데 50년 넘게 이 은행업을 한 국민은행, 그 자산 가치로 따지자면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은행하고 카카오뱅크는. 근데 카카오뱅크가 유저 수나 어떤 이 시가총액이 국민은행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원이 이런 플랫폼 회사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만들라고 봤더니 기존의 수많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더라. 이 고객을 어떻게 좀 유치를 크라우드원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세상에 없는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케팅을 했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에 이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즉 회사의 지분 50%를 이 사업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회사 수익 50%를 나눠간다는 거죠. 나눠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각 직급자별로 열심히 회사에 충성을 하고 회사에 기여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회사에서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항상 티타늄 프로에게 시온도 많이 주고요. 로얄티 포인트도 많이 주고. 맞죠? 네, 블랙보다는 회사에 기여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네, 직급이라는 걸 주고 있죠. 직급. 즉 어떤 기업에 가도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전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있듯이 저희 크라우드원도 그런 개인 회사처럼 이렇게 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급 기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 플랫폼 안으로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플랫폼으로 소개했는 사람에게 직급을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앞으로 크라우드원은요, 카카오톡처럼 페이스북처럼 수많은 제휴회사를 이렇게 런칭을 할 거예요. 예, 지금 또 한 9개 정도의 제휴회사가 있죠. 예, 우리 뭐 멀티월렛, 우리 라이프 트렌드, 믹스타 이렇게 쭉 있죠. 저도 다 모델입니다. 그죠? 자, 3천만 명의 유저를 모집하기 전에는 사실 제휴회사가 변변치 못했어요. 예, 사실은 뭐 우리 믹스타나 라이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지만 우리가 그 제휴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유저가 3천만 명이 넘어가니까 클라우드원이 변하기 시작하죠. 예. 플랫폼이 어느 정도 유저가 구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원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런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하나의 제휴사가 플래닛 IX고요. 두 번째가 멀티 월렛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은 지금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구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달에 크라우드원은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변화요? 예, 돈 버는 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크라우드원 유저가 지금 3,7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그 정보에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50명이 쫙 들어오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죠. 거기에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베트남인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요, 유럽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럽인들이. 별다른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도 없죠. 없는데, 그 유럽인들은 이 회사에 뭘 보고 이렇게 들어올까요? 지금 엄청난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크라우드원의 성장성이죠. 네. 그리고 우리 프레넷 IX의 가상 부동산이 어떻게 성장하는 그 블록체인,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멀티 월렛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블록체인인데, 이 멀티 월렛으로 통해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아마 수익을 많이 낼 거예요. 자, 이 수익을 많이 내면 이 수익을 누가 대준다고요? 예, 열심히 사업을 하는 직급이 가 있는 분에게 이 수익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은요, 세계 없는 진정한 공유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제가 주인인. 이 플랫폼은요, 참 대단해요. 사실 이 배달의 민족이 처음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광고할 때 기억나시죠? 배달의 민족이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배민.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 4조 7천억에 팔리는 일이 생기죠. 4조 7천억에. 사실 사무실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주문하는 이 유저 수를 계속 이렇게 모은 거죠.
식당을 계속 연결시킨 거죠. 식당과 유저를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죠. 이 플랫폼을 구축했더니 독일 기업에 4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참 대단한 게요. 우리 웅진 코웨이 여러분들 아시죠? 예, 코디가 뭐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 되죠. 웅진 코웨이가 게임 회사 넷마블에 팔리게 됩니다. 넷마블.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왜 이 웅진 코웨이를 사들였을까요? 넷마블이라는 회사는요, 이 정수기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 웅진 코웨이가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 조직망을 사들이는 거죠. 1조 4천억에 샀나요? 배민이 더 크나요? 이 웅진 코웨이 더 크나요? 웅진 코웨이가 훨씬 더 크죠. 뭐 전국의 그 지점과 사무실 그죠?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 배민이 엄청 높은 가격에 이렇게 팔리는 이게 플랫폼의 파워예요. 그래서 크라우드는 이렇게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사실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뭐 신규 수당으로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주는 거는요. 일회성일 뿐이에요. 일회성. 신규에 한번 딱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신규 수당은 차비하고 기름값하고 손님 만나는데 식사값하고 이런 그 비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정한 이 플랫폼은요.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크라우드원이 항상 주장하는 여러분들에게 지속 가능한 수입을 창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직급수당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직급수당의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 카카오톡처럼 우리가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뭐 스크린 골프도 지금 진출했더라고요. 제휴사가 104개래요, 104개. 예,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가. 자, 크라우드원은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유저가 3,700만 명, 제휴사가 한 10개가 이제 될라 그럽니다. 10개가. 즉 우리도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의 순이익은 그 대주주와 거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가져가는데 크라우드원의 순이익 50%는 우리 사업자들이 놀아간다는 완전히 의미가 틀리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동체 플랫폼이고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우드원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인데요. 이게 플래닛 IX입니다. 즉, 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이 블록체인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조금 아셔야 돼요. 사실 블록체인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작년 초부터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픽스 토큰 우리가 세일을 하죠. 네. 우리 피유로로 땅을 샀는 사람에게 픽스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말 그대로 에어드랍 공짜로 준다는 건데 제가 이게 블랙 마케팅이라 그래요. 블록 딜이라 그러죠. 상장 전에 비상장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같으면 비상장주를 내가 공짜로 받는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공짜로 주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 시장에서는요, 이 코인을 공짜로 에어드랍을 해줘요. 어떤 회원들에 한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록체인하고 이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 강의를 시작했고요. 요전에는 우리 크라우드원의 비전을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크라우드원은요,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성장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자, 왼쪽에 이분 아시죠? 네. 앨런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CEO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룸. 코인 그러면 비트코인이라잖아요. 이더룸 이러잖아요. 이 비트코인, 이더룸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NFT 가상부동산이 뭐라 그래요? 제2의 비트코인이라 하는 거예요. 제2의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을 아셔야만이 이 가상의 부동산 우리 픽스 NFT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엄청난 가치로 성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비트코인은 언제 생겼냐면요. 2007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금융 사태가 터졌죠. 그러고부터 은행들의 이 중앙 서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 중앙 서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어떤 그 재산의 가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근데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 일본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실명인지 실존하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막 아홉 쪽지의 어떤 그를 만들었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 앨런 머스크라는 이 CEO가 이 비트코인의 주인공이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죠? 뭐 화성에 뭐 우주의 공간을 만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그게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나 이런 데에는 그걸 알 수가 있죠. 예, 알 수가 있잖아요. 통장에 재산이 얼마인지 뭐 주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말 그대로 암호화폐라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 전자지갑에 어떤 코인이 들어있다면. 그래서 이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 즉 정권회사나 은행이나 수많은 이런 시스템이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이라 하죠. 근데 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느끼고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을 생각하고요. 2009년도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게 이 비트코인입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격이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즉 백지, 영원에서부터 코인은 시작을 하거든요. 영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발행이 될 때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가상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아니면 개인간. 이해되시죠? P2P, 개인 간 거래되는 게 P2P라거든요. 바로바로 거래되는 게. 우리 은행에서도 이제 바로 보낼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바로 보내려면 보낼 수가 없어요. 은행의 중앙 서버를 거쳐서 당신이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는지 증명을 해줘야만이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수증.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중간에 중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중앙 서버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람과 사람한테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P2P, 직접적으로. 이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즉, 비트코인이 1세대, 최초로 나온 비트코인 2,100만 개, 2,100만 개가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발행이 됐는데, 2,100만 개 이상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술이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화되어 있는 암호화폐인데, 코인인데, 이 가치성, 2,100만 개라는 이 가치성, 그리고 가장 최초로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알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한 개가 5천만 원 넘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조차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이론했다니까, 이론. 이론. 그래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3만 원치, 5만 원치를 사서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더라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 돼 있다고요? 2조 원에서 3조 원이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2조 원에서 3조 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도 생각 안 하십니까? 저 또한 비트코인이 200원대 알고 있었지만 한 20만 원만 사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안 샀죠. 그때 아마 200원짜리를 20만 원치만 사놨더라면 지금 제 인생은 이렇게 중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자, 2세대 코인이 이더룸이라는 거예요. 저 왼쪽에 요
외계인 같이 생긴 사람, 요 사람이 어, 비탈리 부테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드룸을 만드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죠. 2013년도 당시,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은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러시아 출신 이 캐나다인인데요. 이 비탈리 부테린이 이 비트코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하는 양이 무한대예요. 이해되시죠? 뭐 천만 개, 비트코인은 2,100만 개죠. 저희 우리 픽스 토큰이 이번에 발행을 하는데 대충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발행하는 양을 봤더니 3,800만 개 정도 됩니다. 3,800만 개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보통 코인을 발행하면 1억 개, 2억 개, 20억 개, 40억 개 이렇게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는데 뭐 그 카카오의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105억 개를 발행했어요. 105억 개 엄청난 양이죠. 예, 그런데도 한 개에 1,200원 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원의 우리 픽스 토큰은 3,800만 개를 발행해요. 그래서 이 코인 한 개의 가치가 한 5,600원 정도, 5,600원에서 5,7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코인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요. 발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떨어져요. 자, 근데 이더리움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이 넘습니다. 비트코인은 5천조 원이 넘어가요. 5천조 원. 아니야, 천조 원. 천조 원, 1천조 원이 넘어가요. 엄청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자, 이더리움은 이제 얼마든지 발행을 하고 올 수 있지만 이 가치 때문에 발행을 안 해요. 발행을 안 하고 뭐 소각을 하고 이렇게 가치를 계속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딱 세상에 나오고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술을 갖고 태어나냐면 일명 이 스마트 계약, 예, 스마트 계약. 이 이더룸이 갖고 있는 이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요. 이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져요. 자동 계약. 이해되시죠? 보통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막 계산을 사람들이 하고 격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더룸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기술이 이때 당시에는 좀 놀라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자동적으로 막 계산에 대해서 막 되는 이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기술을 갖고 어, 이 이드룸이 세상에 나오니까 자, 이 좋은 기술을 좀 기업이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이드룸을 통해서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이 폰지 형태의 다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봤죠? 예. 다계정으로 이드롬으로 주고받고 이드롬으로 수당이 나오고 이드롬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터로 이 다단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돈을 사기 쳐먹었죠. 예, 진짜 많이 쳐먹었거든요. 이 이드롬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터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진짜 쉬워요.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람을 통해서 다단계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이 앱 형태의 다단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 두 사람을 소개하면 얼마를 줘요? 이더룸으로 줘요. 예, 저도 이런 마케팅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을 돈을 버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결국 피해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앱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런 앱 형태의 이런 다계정, 내 이름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이 세 달을 못 간다는 거예요. 세 달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많으실 거예요. 네, 그게 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기술 때문에 다단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앱 형태로 유통을 했는데 진짜 사실 이 이더롬이 나오고 지금 크립토키티라는 그런 게임 2017년도에 이게 11월에 출시됐다죠.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최초로 이제 NFT가 나온 이 디지털 고양이를 수집하고 육성하고 하는 이 게임의 일종인데요. 기존의 이 게임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아이템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면서 한 번 구매하면 해당 고양이는 게임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라지지가 않는 영원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블록체인에 어떤 이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여기에서 이제 NFT가 나오거든요.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래서 이 1만 달러 이상의 고양이가 100마리 이상 거래되는 예.
심지어 몇몇 이용자는 10만 달러 이상의 고양이를 거래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달에. 고양이 한 마리에 디지털, 그러니까 현재의 고양이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이 고양이를 디지털 세상에 블록체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밖에 뭐 고양이 한 마리 뭐 2천 원 하나요? 뭐 길고양이 이런 거. 근데 이 디지털화 시켰더니 이 고양이 한 마리가 2억 원에 팔리는 일이 생기죠. 2억 원. 이해되시죠? 이게 이 블록체인의 놀라운 어떤 스토리인데요. 자,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은 출발점은 말 그대로 이 리먼 사태의 어떤 은행들이 막 무너지면서 나의 재산이 앞으로 이렇게 중앙 서버가 무너지고 해킹이 당했을 때 나의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면서 이 블록체인이 생겼는데요. 즉 현재 여러분들이 은행에 이렇게 저금을 하거나 증권회사에 어떤 보험 가입을 하면 이 중앙 서버라는 게 있죠. 이 중앙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서버의 보안을 엄청나게 철저히 하고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중앙 서버가 없어도 되는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거죠. 즉 개개인 간의 이런 체인, 블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기간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보내고 받는데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이 이두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블록체인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중앙 서버가 필요 없는 이게 블록체인이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죠? 보통 은행에는 이 중앙 서버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이라고 그러죠. 이 중앙에 있는 서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되는 게 블록체인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존의 거래 방식은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통일된 거래 내역을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 이 블록체인 방식은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 투명한 거래 내역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즉 은행의 내 통장의 내용은 이 서버에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상에서 여러분들은요 장부를 다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탈중화의 의미는요. 정부, 은행, 공공기관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을 완전히 없애겠다잖아요. 뭘 만든다 그래요? 예,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이 만드는 이 디지털 화폐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화폐와 시스템을 그냥 공산당해서 다 관리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국에 이 디지털 화폐로 이제 중국에서 만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뭐랍니까? 미국에서 뭐랍니까? 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을 인정해야 되겠다. 예, 중국이 안 한다니까 미국에서도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예,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에 의해 결정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체인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블록체인은 어떤 조작, 거짓말이 안 돼요. 즉, 블록체인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업비트에서 다른 지갑으로 보내잖아요. 금방 안 가요.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정도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면 이 비트코인이 지니고 있는 아직 기술이 이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즉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블록이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이거든요. 이 블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집 담에 보면 블록 싸잖아요. 블록. 그게 우리는 촌에서 우리 문경촌에서 블록구라 하거든요. 블록구. 블록 쌓는다 그러잖아요. 즉 블록이 네모 모양이거든요. 이 블록을 쌓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블록을 이 체인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가 이 블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블록이 이제 전송이 될 때에 단계를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박은태라는 사람이 나의 친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내요. 그러면 전 세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블록에게 물어봅니다.
즉, 10명이 있으면은요, 어, 5명, 6명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6명이 내가 이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참하고 이게 탁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반수가 넘어가지 않으면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화에서는 조작,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이 비트코인이나 이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탈중앙에서는 한두 명의 생각으로 어떤 이 서버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블록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제어할 거란 말이에요. 딱 그 51%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 우리 AOS나 EOS라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코인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코인들이 뭐 10초 만에 전송이 되고 이렇게 빨리빨리 전송이 되죠. 이더리움은 상당히 빨리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을 해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1세대의 이 코인이 비트코인, 제가 설명했죠. 네, 처음 나온 비트코인이라고 그러고요. 2세대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자, 3세대 코인이요. 저는요, 이 NFT라고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 디지털 화폐라 그래요. 이런 코인들을 전부 얘기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원에서 픽스 토큰을 발행을 하잖아요. 픽스 토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코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왜 이 우리 픽스 토큰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 요 한 개가 월인데요. 자, 2007년도면 작년이죠, 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을 봤더니 얼마예요? 네, 500만 원. 네, 500만 원. 작년 6월 달, 작년 초에 500만 원 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얼마 했다고요? 이더리움이. 여기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한번 보세요. 작년 6월 달, 5월 달 초에 이더리움 한 개 10만 원 했어요. 10만 원, 10만 원, 12만 원. 그런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만 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네, 415만 5천. 요거는 오늘 그래프입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자, 500만 원, 600만 원 하던 1년 전에 하던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고요. 지금 현재 5,8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나, 비트코인으로 현금화 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예,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비트코인은 현금이에요. 비트코인은 업비트나 빗썸에 팔아가지고 바로 그냥 인출을 해버리면요. 농협 계좌, K뱅크 계좌로 바로 현금이 띵동하고 들어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인을 아셔야 되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블록체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금의 시세는 자꾸 내리잖아요. 이렇게 각 그래프를 보면 금의 시세가 계속 안 오르거든요. 자, 앞으로 이 최후의 투자 가치는요, 이 블록체인입니다. 코인입니다. 뭐 주식, 뭐 여러분들에는 금, 땅, 여기에서 돈을 못 벌어요. 예.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 가상의 부동산의 하나의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우리 플래닛 IX도 결국 블록체인화돼서 여기에서 토큰으로 거래가 되고 이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자, 보셨죠? 자, 1년 전에 지금 몇 배 올랐어요? 예, 50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이면 10배 올랐죠. 10배. 자, 우리 이더리움은 10만 원, 15만 원짜리가 400만 원 됐으니까 얼마 올라요? 340배, 그죠? 40배, 3, 40배 올랐죠? 3, 40배. 자, 여러분들 요즘 핫한 코인 시장에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게 있죠. 이 회사 이름이 뭐냐면 엑시 인피니트입니다. 엑시 인피니트. 이게 대표적인 NFT 대체 불가능 코인인데, 자, 이 회사는요,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거는 원래 6월 달입니다. 6월 달. 6월 달에 얼마였어요? 3,360원. 3,000원도 안 했어요. 3,000원도.
자, 우리 픽스 토큰 상장가가 얼마라고요? 5,600원입니다. 3,300원보다 훨씬 비싸요. 5,600원에 상장해요. 자, 그런데 지금 6월 14일, 7월 14일, 8월 14일, 9월 14일, 10월 14일 딱 4달 만에 15만 원 찍고 현재 13만 원입니다. 3천 원짜리가 이해되시죠? 예, 한 3, 40배 올랐죠. 자, 우리 픽스 토큰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픽스 토큰이. 그래서 크라우드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게 내 일이다, 돈 벌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 지금 현재 크라우드원을 초기에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다 다른 마케팅 하라고 간 사람 있죠. 픽스 토큰 얘기하고 우리가 뭐 픽스를 사라, 가상부동산을 사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기회 안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강의를 하면서 픽스를 많이 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픽스 많이 사십시오. 많이 사야 된다. 이거 베타 버전에. 많이 사야만이 결국 이게 가치가 부여된다. 근데 결국 픽스를 많이 산 사람에게 회사에서 뭘 준다 그래요? 픽스 토큰을 준다잖아요. 결국 우리 이 픽스 토큰이 5,600원짜리가요. 56,000원, 56만 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왜요? 3,800만 개밖에 안 돼서 안 되니까. 이 엑시 인피니트라는 이 회사의 주식수는 몇 개냐면요. 바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업비트라는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정보에 들어가면 2,700만 개 정도 되네. 2,700만. 크라우드 원의 플래닛 IX에서 발행한 게 3,800만 개니까 한 1,000만 개 더 많네, 그죠? 1,000만 개. 즉, 5만 원만 가준다면, 5만 6천 원만 가준다면 10배 오르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자, 이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블록체인, 근데 블록체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플랫폼을 구축해야 돼요. 이 플랫폼에 유저를 많이 모집해야만이 여기에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생기는데요. 자, 이 블록체인 속에서 우리가 가상의 부동산, 우리 메타버스 속에, 우리 플래닛 IX 속에서요. 뭐가 올라옵니까? 여기에 영상, 사진, 쇼핑, 음악, 게임, 모든 게 여기에 컨텐츠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 즉, 블록체인에서 이 콘텐츠가요, 다 연결이 돼요.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다 이 블록체인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은 이런 그 비전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방향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크라우드원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크라우드원은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가장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 컨텐츠 산업이에요. 이 컨텐츠가 우리 블록체인 가상부동산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돈 버는 일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자, 제가 돈 버는 일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크라우드원 우리 플래닛 IX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게 뭐예요? 픽스 토큰입니다. 네, 픽스 토큰. 자, 픽스 토큰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는데 결국 우리 픽스 토큰은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발행하게 될 겁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왜요? 우리 픽서나 우리 랜드마크가 다 NFT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NFT 코인으로 발행을 될 거예요. 우리 엑시 인피니트 때문에. 자, NFT는요, 대체 불가능 토큰이에요. 즉, 이 NFT 때문에 가상의 공간에서 내 건이 깨야 구분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가상 메타버스 세상의 재산, 땅, 건물이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근데 NFT라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 나옴으로써 진짜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등기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나 효성이나 농협이나 BC카드 이런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와, 이 NFT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는 판단하에 삼성이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마 이런 NFT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 NFT화된 이 물건을 직접 산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앞으로 이 NFT화가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는데. 즉, 지금 놀라운 일이 생기죠. 뭐 디지털 고양이 한 마리가 2억 2천만 원에 팔리고 10초짜리 영상이 뭐 74억에 팔리고 유명 연예인들 뭐 방구 소리를 녹음해가 NFT화 시켰니 10만 원에 팔리고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죠. 뭐 빅플이라는 이 디지털 화가가 5천 일 동안 그린 그림을 한 곳에 모아서 NFT를 시켰더니 뭐 780억에 팔렸다고요? 예, 경매가에 780억이 실질적으로 팔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픽스 토큰이나 여러분들이 받게 될 랜드마크, 픽스가 이런 놀라운 NFT로 통해서 놀라운 가치를 부여받을 거예요. 자, 근데 진정한 가치는요, 금방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과정이 있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 준비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블록체인에 올려야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이 이 플랫폼을 만든 지 9년 후에 이 메인 광고에 비즈보드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크라우드오는 지금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미디엄팩 15만에 산 분도 있고요. 최초에 사신 분들은 25만 원, 30만 원에 사신 분도 있어요. 지금 이 미디엄 팩을 구매하는 데는 6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이 미디엄 팩으로 베타 팩을 살 수 있어요. 베타 팩은. 자, 2만 미디엄 팩을 여러분들이 한 개를 사시면 자, 우리 미디엄 팩은 어디에 있죠? 네, 클라우드1에 있습니다. 클라우드1에서 미디엄 팩을 구매를 해야 돼요. 우리 시다코 선물 기프트 코드 함에 가면 우리 미디엄 페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물함에. 거기에 클릭해서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QR코드에 보내주면 2만 이 미디엄 팩 픽스가 우리 그 선물함에 딱 들어오죠. 이 미디엄 팩 기프트 코드를 프레넷 IX 우리 그 전환 기프트 코드 전환하는데 붙여넣기 해서 전환을 하면 400PU로로 전환이 돼서 탁 들어옵니다. 자, 이 400PU로로 전환을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자, 400PU로는 8베타팩을 매수할 수 있어요. 8베타팩. 즉, 무슨 말이냐? 이 베타팩 한 개는 50PU로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베타팩은요, 8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PU로로 1베타팩을 살 수 있어요. 그걸 8개를 살 수 있으니까 400PU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베타 팩은 50PU로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0PU로는 2500 픽스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요거는 이제 별개고요. 자, 정확한 건 뭐냐? 2만 미디엄 팩으로 400PU로로 전환을 해서 400PU로는 8베타 팩을 살 수 있다. 50개 우리 베타 팩을 8개 살 수 있다. 그러면 5PU로도 살 수 있는 거 있죠, 소형. 그런 거는 뭐 우리 400PU로 나누기 5 하면 몇 개 사는지 딱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사신 분들은 어쨌거나 저랬거나 400PU를 전환해서 받으셨고 땅을 사셨어요. 근데 회사에서 뭘 준다 그래요? 네, 이렇게 픽스 토큰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픽스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다는 거예요. 즉, 에어드랍은 뭐예요? 공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중하잖아요. 실체가 있잖아요. 공기는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린 죽어버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현금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장이 될 때는 그 가치를 부여받게 해줄게 회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짜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시스템을 에어드랍이라 합니다. 상장 전에. 자, 그런데 회사에도 우리 프레넷 IX 클라우드원에서도 고맙게도 엄청난 에어드랍을 해준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저는 다시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코인을 에어드랍 해줄 때 이렇게 많이 준 회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크라우드원은
엄청난 우리 픽스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준대요. 1P 유로당 0.17개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개수입니다. 놀라운 개수. 자, 참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픽스를 통해서 땅을 구매하셨고, 베타팩을 갖고 있죠. 즉, 베타팩 한 개는 50PU로로 산 거예요. 베타팩 한 개는. 그래서 뭐, 5베타팩을 사든지 50베타 PU로로 사는 뭐, 소형, 중형을 사든 보면은 정확하게 PU로가 딱 계산이 돼서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현재 이 공지가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픽스를 샀는 거에 한한 이 픽스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P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P유로로 픽스를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산 유로에 대해서 기준해서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1월 20일까지인가? 20일까지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0P유로로 우리가 베타팩을 한 개 사셨다. 그러면 8.5개의 픽스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0PU로를 받으신 분들은 68개의 픽스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2500PU로 슈퍼팩 구매하신 분들 있죠. 250만 원으로 슈퍼팩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 지금은 뭐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500PU로를 사는데 250만 원 들었죠. 네, 슈퍼팩 처음에 샀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런데 이 코인을 몇 개 준다고요? 예, 2500PU로 곱하기 0.17을 해보세요. 0.17을. 425개가 돼버립니다. 자, 이 가치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픽스 토큰 한 개는요, 상장가 5,600원에 상장을 한대요. 5,600원 조금 더 이상 됩니다. 5,600원에서 5,700원 사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미디엄 팩을 구매하신 분들은요, 68개의 픽스 토큰을 받으시죠. 자, 근데 이거를 5,600원으로 곱하면 가치가 얼마 된다고요? 38만 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회사는 미쳤죠. 이 미디엄팩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게 크라우드원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은요, 우리들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25개 미디엄팩을 슈퍼팩을 구매한 사람은요, 거기거는 425개의 픽스 토큰을 받잖아요. 5,600원 곱하면 얼마 됩니까? 238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요, 5,600원에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상장하자마자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왜요? 클라우드는 실체가 있고요. 이 토큰으로 뭘 하냐 말이에요. 픽셀을 거래하고 사고 파는 데에 지불수단으로 쓰겠다. 픽셀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주는 지불수단으로 쓰겠다. 확실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안 져요? 지금까지 수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메인넷을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프로그램과 어떤 메인넷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 외 코인 빼고는요, 전부 다 토큰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빌려서 그냥 뭐 단돈 500만 원이면 코인을 만들어내버려요. 근데 이런 코인들을 앞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인을 상장해서 성장을 시킨다고 비전과 그 멋진 로드맵만 있을 뿐이지 막상 코인을 팔아먹고 나면요. 회사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잖아요. 돈 다 끌어모으고 나면. 즉 생태계를 만들지 못해서 코인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클라우드는요. 이 픽스 토큰은요. 생태계가 그냥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의 가치는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픽스 토큰은요, 시온보다도 훨씬 더 가치를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이 토큰 거래는요,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5,600원짜리가 이제 상장되는 당일날 10만 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00%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를 확률이 높겠죠. 자, 이 기간이 11월 22일까지 픽스를 구매한 사람에게 기준을 정하겠다. 이해되시죠? 자, P유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에어드랍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얘기를 못 드리고 현재까지 나온 사람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땅을 베타백에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답 나왔죠? 당연히 사야 되죠. 예. 땅을 샀는 베타팩, 그 픽스, PU로에 한해서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그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이해를 못 하시죠? 자, 여러분들 그 픽스 토큰이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기프트 코드 현재 60만 원으로 이제 그 미디엄 팩을 구매하면 코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코드가 이제 미디엄 팩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래닛 IX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비트코인을 넣으라 그래요. 그 KYC 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2개밖에 못 사요. 근데 KYC 인증을 하는 사람은 많이 살 수 있거든요. KYC 인증을 하는 사람은요, 이 1000BP 이상을 못 사요. 그래서 한두 개는 살 수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기프트 코드를 보내라고 몇 개 살 거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10개, 20개, 100개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면 비트코인을 싸라 그래요. 비트코인을 전송해주면 여기에 팩이 탁 들어옵니다. 그럼 이 팩을 복사하셔서 어디에 와요? 클라우드원하고 플래닛 IX는 별개예요. 네, 플래닛 IX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란 말이에요. 바우처를. 그러면 400PU로로 전환이 탁 된다는 거죠. 자, 요걸로 이제 우리가 베타팩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PU로 돼 있죠. 예. 1PU로당 0.17개의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걸 인정하시고요. 제가 그러죠. 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는 기회라 그러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포장마차를 해도 5천만 원이 들어요. 어떤 장사를 해도 1억이 들어요.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근데 클라우드원은 그러잖아요. 신규 17만 원 가입하고 무조건 60만 원의 미디엄 팩 땅을 사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현재 지금 38만 원의 가치를 공짜로 그냥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5,600원짜리가 뭐 5만 6천 원 가버리면 얼마 되냐고요? 380만 원 된다고요. 380만 원.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 코인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비트코인이 작년 봄에 500만 원, 이더리움이 작년 봄에 12만 원 했다니까요. 엑시 미니트가 올해 4월 달에 3천 원 했다니까요. 3천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픽스 토큰이 상장이 돼 버리면 올 연말에 얼마 갈지 모르죠. 네. 얼마 갈지 모르죠. 유저 뭐 우리 3,700만 명이 다 하진 않지만 클라우드원 우리 플래닛 IX의 유저 400만 명, 500만 명이 이 픽스를 거래하고 산다 하면 멀티 월렛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죠. 놀라운 일이 생기죠. 자, 저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구매한 PU로가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드랍 받은 것만 계산해도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4천만 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남는 장사 아닙니까? 네,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런 가치의 수익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크라우드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못 믿어서 안 하는 거죠. 못 믿어서. 못 믿어서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두 가지만 보라니까요. 크라우드원은 이 튼튼한 ICT 그룹 엄마 회사를 갖고 있고요. 또 크라우드원은 2년 됐고요. 크라우드원은 원계정이면서도 유저 3,700만 명이 확보된 대단한 회사. 이제 문을 닫고 싶어도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리막에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니까요. 계속 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이런 픽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서울에 이제 픽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서울 우리 레전드리 땅에 들어가 보세요. 초기에는 이렇게 픽스가 흩어져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픽스가 바바바바 붙었죠. 다 붙어 있거든요.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이 클러스터가 NF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나 이런 게 공동의 어떤 이 랜드마크가 돼버리고 이 공동의 소유자가 되면서 여기에 어떤 임대소득과 랜드마크의 어떤 그 거래되는 수수료를 공동으로 나눠가는 이 진짜 시스템을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얼스투는 이거를 그냥 선점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선점해버리잖아요. 일반 몇 명이. 그죠? 근데 크라우드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픽스를 다 흩어져 놨어요. 결국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땅을 사고 팔고 땅을 팔고 여기에 있는 땅을 사고
자동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자동적으로 어떤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만들어지는 진짜 세상에 없는 멋진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런 그 지금 이 저희 베타팩 이 시스템이 앞으로 100배가 늘어난다죠. 정확한 아직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데 100배가 더 늘어나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혜택이 온다. 혜택이 온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은요, 어, 지금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규로 뭐 회원들이 많이 가입이 안 될 뿐이지. 크라우드는 지금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뭐 한다고요? 예, 더 크게,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큰등로프라는 그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 중국에는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농부가 이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잖아요. 근데 보통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한 10일 뭐 일주일 지나면 싹이 트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 그래도 농부는 물을 주고 그걸 가꾸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죽순이 올라올 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확신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땅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클라우드원은요, 지금 뿌리를 엄청나게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큰 틈로 폭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폭풍 성장이 10월, 11월, 12월 내년 한 상반기가 되겠죠. 클라우드원은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게 클라우드원입니다. 사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기란 식상하죠. 요즘 이 마케팅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것도 사람 소개해야 되나 이러죠. 사람 소개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자연스럽게 플랫폼은요, 가두리처럼 고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고기가 뭘 보고 들어와요? 떡밥의 냄새, 그걸 먹고 싶어서 들어오잖아요. 클라우드오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될 거예요. 크라우드오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 유저, 우리나라 2천만 명 유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플랫폼,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와야만이 돈을 벌 수 있고요.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내 자녀, 내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입니다. 믿으시고요. 크라우드는 1도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요. 너무너무 이번 두바이에 사무실 오픈한 거 봤죠? 예, 크라우드는 약속을 지킵니다. 예, 처음 제가 4월달 두바이 갔을 때, 진짜 사무실을 멋지게 오픈한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크라우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두바이에 멋진 사무실을 오픈해서 누구나 두바이에 가서 사업을 하고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오픈했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지금 우리 픽스 토큰, C1, 멀티 월렛 회사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지금 업데이트 한다고 뭐 로그인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올 연말에는 여러분들 재산이 형편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픽스 토큰을 통해서, C1을 통해서, 픽스 땅을 통해서. 자, 이 일요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부자 될 자격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남은 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또 일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음수원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